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통쾌한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옷 매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가방끈이 짧은 대신 사업을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또래들보다 여유롭게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런저런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 분야에서 자리도 잡고 제 이름 대면은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주기도 한답니다. 매장을 운영하던 중 알게 된 8살 연하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4년 사귄 여자와 헤어지고 얼마 안 된 상태였지요. 그때 아내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하였고 저희 힘든 마음을 헤아려주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답니다. 저는 그녀의 착하고 깊은 마음씨에 푹 빠져버렸고 오랜 시간 동안 사귄 옛 여인에 대한 상처를 지금의 아내 때문에 금방 아물게 되고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인생 희대의 실수였네요.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지방 매장 확장차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집을 자주 비우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저는 아내에게 사고 싶은 거랑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장모님 모시고 서울 곳곳 재밌는 곳 다니라고 카드를 쥐어주었고요. 오히려 아내는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와 똑같긴 한데 묘하게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요? 아내는 평소에 스킨 로션도 안 바를 정도로 수수한 스타일입니다. 원체 얼굴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오히려 화장하면 더 부담스럽고 못나 보이는 얼굴이죠. 그런데 그런 아내가 화장을 아주 진하게 바르고 제 카드로 백화점에서 화장품 60만 원어치를 사더라고요. 입술에는 립밤밖에 안 바르는 아내가 연분홍색부터 시작해서 빨간색까지 각종 립스틱을 모조리 사서 바르는 한편 생전 연애 때도 안 뿌렸던 진한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넓은 통바지나 아니면 긴 스커트만 입는 아내가 짧은 스커트에 요즘 젊은 20대 애들이 입을 만한 옷들을 사입기 시작했고요. 정말로 나랑 같이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스타일이 확 바뀌었습니다.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왜 갑자기 스타일이 바뀐 건지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지요. 자기야, 요새 갑자기 화장하고 게다가 향수까지 뿌리네? 설마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뭔 신경번호라도 생겼나? 나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것 같아. 집에 올 때마다 자기 화장대에 늘어나는 화장품이랑 화려한 옷들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라고 하니까 아내가 잠깐 정색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자기 없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지내라고 해서 이것저것 화장품도 사보고 다른 스타일 옷도 사본 건데 갑자기 뭐라고 해. 나는 꾸미면 안 되냐? 내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속으로 혹시 이 여자 남자 생겼나 라는 생각은 금세 사그라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꾸미고 가꾸니 전보다 부부관계도 자주 하고 사이도 더 좋아졌기에 큰 의심 없이 저는 아내를 믿고 지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날아온 한 통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가게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잠깐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 화면 위에 카톡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내, 허벅지 실한 우리 애기 이따가 3시쯤에 집에 와. 오늘도 진하게 한판 하자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삭제된 메시지라고 뜨더라고요.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보내야 할 카톡 메시지를 저에게 잘못 보낸 것이었죠. 아내는 제가 이 메시지를 확인한 걸 몰랐지요. 저는 메시지를 눌러서 본 게 아니라 화면에 뜬 내용을 본 것이었으니요. 그래서 아내는 태연하게 아이고 옷 하나 서 삭제하고 다시 보낸다. 자기야 지방에서 근무 잘 하고 있지? 밥 잘 챙겨 먹고 라고 메시지가 다시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요즘 화장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 입고
향수 뿌리고 다닌 게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였구나. 아내의 변화된 행동에 대한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태연하게 문자를 보냈지요. 응, 밥 잘 먹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 걱정 말고 라고 보낸 뒤 저는 곧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놈들이 개짓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요. 서울에 도착하니 3시 20분쯤 돼 있더라고요. 곧장 집으로 가 띠디디 비밀번호를 누르자 뭐야? 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면서 집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네, 신발장에는 남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이불을 뒤집어 쓴 아내가 신발장 앞에서 뭐야 당신? 당신이 목요일날 왜 집에 왔어? 말도 없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방문을 열어 상간놈을 찾으러 갔습니다. 화장실에도 안방에도 옷방에도 그리고 작은 방에도 그 상간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어딨어? 니랑 놀아난 그 개놈 자식! 이라고 외치는 순간 식탁 밑에서 알몸으로 웅크리고 숨어있는 상간놈이 보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참 추하더라고요.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추하게 오돌오돌 떨며 식탁 밑에 숨어있는 그놈 꼴을 보니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식탁으로 가 의자를 밀어내며 그놈을 끌어냈습니다. 얼굴을 보니 아내보다 좋게 10살은 어려 보이는 애더라고요. 눈은 단추구멍만 해가지고 무슨 비린내 나는 가오리처럼 생긴 놈이 뭐가 좋아서 나를 두고 바람을 피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제 자존심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놈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통을 잡고 집에서 질질 끌어냈습니다. 꼴에 창피한 건 아는지 죄송합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소리치며 오리걸음 자세로 저에게 끌려오더라고요. 중요 부위는 어지간히 가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그놈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단지 밖으로 그놈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앞에 오는 초등학생 무리들이 깍!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웬 알몸 남자가 떡하니 있으니 당황했나 보지요. 그런데 그 비명소리도 잠시 갑자기 그중 한 남자애가 관장님? 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애들도 헐 관장님? 헐 관장님 바바리맨이에요? 헐 변태예요? 지금 학교 시간인데 여기서 뭐 하세요? 대박 완전 대박 소름 이라고 쑥덕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맞는 것보다 애들한테 망신당하는 게 더 싫었던 모양인지 괴성을 지르며 제 소나기를 뿌리치고 도망가더라고요. 애들은 헐 야 관장님 거기 진짜 작아 몽땅 연필인 줄 야야 내가 관장님 사진 찍음 헐 야 우리 관장님 변태였냐 대박이다 진짜 역대급 이라고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놈이라는 자식은 태권도 주말반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이었고 마주친 아이들은 주말반 학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지요.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라고 서로 놀라서 벙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지요. 아내는 그새 어디로 도망간 곳인지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 상간놈이 바지와 벨트 그리고 티셔츠들이 보이더라고요. 부욱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카드로 산 아내의 가방들과 옷 그리고 귀걸이, 화장품들을 모두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가방끈은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었고 옷에는 시원하게 간장을 뿌렸고요. 그 상간놈 옷가지들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처갓집에 퀵으로 보냈고요. 아내에게는 음성 메시지로 온갖 욕들과 함께 너랑은 끝이다. 내 돈으로 누렸던 부귀영화들 오늘 이후로 끝이야. 다시 나랑 결혼하기 전 거지 같던 너희 삶으로 돌아가라며 저주를 퍼부었고요. 저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울고불고 미안하다며 진짜 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미혼인 줄 알고 그 남자가 접근했고 사귀다 보니 양심에 찔려 유부녀인 걸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좋다고 하는 그 남자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 꼴까지 났다고 하며 한순간이 실수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여자를 용서해줘야 하나? 실수였을까 정말? 이라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상간놈이 뻔뻔하게 내 집에서 그 짓거리를 한 걸 알고 난 뒤로는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속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저의 신념에 너무나 반대되는 행동을 한 아내와 평생을 용서하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진행했고 그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상간남도 절 찾아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며 체육바닥에 자기 소문이 쫙 나서 자기 일도 잘리고 인생 망했다고 제발 소송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니 급 돌변에 저에게 욕을 퍼붓고 가길래 저도 똑같이 욕을 퍼붓고 그대로 고소를 그냥 진행했습니다. 절구로 한번 눌린 가오리 닮아가지고 쪼만한 게 어디서 깝쳐? 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지요. 그렇게 저는 그 상간놈과 아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그 동네 사람들과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일인지 알 것 같지만 저와 같은 일 당하시는 분 없길 바라며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저인 걸 눈치채신 분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상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